배려심 없는 시험지. 그쵸? 아유, 미안합니다. 배려가 없네. 시험지. 그쵸? 자, 근데 여기는 문제들이 막 극고 난이도 문제들이냐? 사실 또 그거는 아니죠. 다 해볼 만은 해요. 해볼 만은 한데, 뭔가 시간을 나가기엔 좀 부담스러운. 계산 실수 나오면은 시간 절대 모자르죠. 자, 일단 제한 시간 안에서 놓고 봤을 때는 최고점자가 두구두구두 3개. 많이 어려웠어요. 많이 어려웠습니다. 자, 3개 맞은 사람이 3명이었어요. 3명. 자, 그게 4, 5, 6 1, 4, 6 또 4, 5, 6 이렇게 됐어요. 자, 그 다음에 2개 맞은 사람이 좀 많았습니다. 하나, 둘, 셋, 넷, 5명. 5명. 그래서 1, 4, 5, 6 1, 2, 5, 6 1, 2, 4, 6 그 다음에 2, 4, 5, 6 1, 2, 4, 6 1, 2, 4, 6 이렇게 됐어요. 자, 그 다음에 다 1개 이렇게 됐어요. 나머지 다른 친구들이 전부 1개 4명 이렇게 됐습니다. 자, 그러면은 최종적으로 놓고 봤을 때 최고점이 몇 점이냐면 5개. 자, 최고점이었어요. 5개. 자, 그래서 5개 맞은 사람이 2명이었고요. 그게 이제 4, 5, 6 중에서 4번, 5번 풀면서 이제 6번 남은 사람 1명. 그 다음에 1, 4, 6 중에서 1번, 6번 풀면서 4번 남은 사람 1명. 이렇게 됐고요. 그 다음에 아쉽게 4개가 없습니다. 3개로 내려가요. 자, 3개가 하나, 둘, 셋, 넷, 5, 6명이 됐어요. 자, 그래서 여기 4, 5, 6 한 명이 그대로 일단 나왔고요. 그 다음에 여기 5명 중에서 뭐더라? 어디 갔지? 1, 2, 5, 6번 1, 4, 5, 6번 중에 요거 친 친구 1, 4, 6 그 다음에 또 1, 2, 4, 6번 중에서 1, 2, 4 그리고 저기 그 1개였다가 3개로 된 친구가 2명 있습니다. 그래서 1, 4, 6 1, 4, 6 이렇게 됐어요. 자, 그리고 또 1, 2, 6이 또 있네요. 자, 여기 1, 2, 5, 6 중에 1, 2, 4, 6 중에서 4번 고치면서 1, 2, 6이 된 친구가 또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아쉽게 2개로 남은 친구가 3명. 3명이었고요. 1개가 아쉽게 1명. 아쉬웠어. 오케이. 자, 일단 이렇게 됐습니다. 자, 지금 여기 그 1번이 몇 명 틀렸냐? 최종적으로 하나, 둘, 셋, 넷, 5, 6, 7, 8, 4명 맞았다고? 최종적으로 1번을 4명 맞았습니다. 자, 2번이 틀린 사람이 1명, 2명, 3명, 4명, 5, 6. 절반 맞았어요. 2번. 그 다음에 3번이 다 맞았어요. 3번은 조금 무난한 걸로 넣었죠. 인수분해해서 들어가는 거니까. 그 다음에 4번이 1명, 2명, 3명, 4명, 5, 6, 7, 8, 9, 10? 2명 맞았네. 2명 맞았어요. 4번 2명 맞았고요. 그 다음에 5번이 틀린 사람이 1명, 2명, 3, 넷, 4명, 4명이 틀렸어요. 그러니까 8명이 맞은 상태입니다. 5번이. 그 다음에 6번이 하나, 둘, 셋, 넷, 5, 7, 8, 9명. 3명 맞았어요. 6번이 3명 맞았습니다. 자, 얘는 미안해. 다음번은 조금 자비롭게 문제를 좀 만들어 볼게. 자비롭게. 자, 지금 문제 구성이 어떻게 되냐? 2차 부등식으로 1번이 이제 그냥 2차 부등식 근데 좀 튑니다. 그 다음에 2번은 지난번에 얘기했었던 그 문제 그대로예요. 그렇죠? 전체적으로 문자 2개로 나오는 거. 3번도 연립부등식인데 이거는 좀 쉬운 연립부등식이었죠. 그 다음에 4번, 5번이 얘가 이제 실계의 위치 판정 문제라고 봐주면 됩니다. 사실 5번보다 4번이 좀 더 어려운 게 맞아요. 4번이. 자, 이건 조금 이따 다시 얘기할게요. 그 다음에 6번 문제는 그냥 간단한 아니고 2차 부등식
해석인데 뭔가가 없어요. 그냥 2차 함수 그래프에 대한 해석인데 그냥 2차 부등식으로 만들어진 급수는 이제 레벨 4급이에요. 6번이. 그래서 난이도 자체는 6번이 제일 어렵기는 합니다. 난이도 자체는. 오케이. 자, 1번. 얘는 왜 많이 틀렸을까요? 처음에 많이들 1번부터 들어갔는데 이게 뭔 소리지? 약간 좀 이런 느낌이 됐어요. 얘가 두 개 중에 적어도 하나를 만족한다라는 말 자체가 아마 좀 처음 들어봤을 거예요. 이 문제 자체가 사실 단권화에도 딱히 들어가 있지는 않습니다. 자, 얘랑 얘가 둘 중에 하나를 만족한다라는 거야. 모든 실수에 대해서. 그렇죠? 그러면은 얘를 만족하는 실수, 얘를 만족하는 실수를 다 뽑잖아요. 합집합이 실수 전범이란 얘기예요. 아, 괜찮아요? 그렇죠? 합집합이 실수 전범이란 얘기. 자, 그래서 얘는 일단은 인수분해가 되네요. 그쵸? A랑 1, 그 다음에 A랑 마이너스 2. 맞나? 마랑 플러스네. 괜찮죠? 이렇게 되겠네요. 자, 그러면은 AX 플러스 2에다가 X 마이너스 A가 0보다 커 나왔던데 문제는 A가 지금 양수인지 음수인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아래로 볼록하다면 A가 양수인 상태가 되겠죠? 얘는 음수예요. 얘는 양수입니다. 괜찮죠? 그래서 여기서 0보다 커 나왔던 범위는 왼쪽과 오른쪽에 나타나는 요 범위가 되겠네요. 그렇죠? 요거랑 요거. 그래서 x가 마이너스 a분의 2보다 작거나 같다. 또는 x가 a보다 커 났다. 이렇게 될 거예요. 그렇죠? 자, 근데 a가 양수일 때라고 얘기했으니까 얘 잡아볼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a가 음수인 경우도 한번 볼게요. a가 0인 경우는 볼 수 있어요? a가 0인 경우도 볼 수 있겠는데? 그렇죠? a가 0인 경우는 2x가 0보다 커나 따라서 x가 0 이상인 경우만 됩니다. 그렇죠? 여기 해설지는 지금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네. 2차 부등식이라고 돼 있구나. 2차 부등식이라고 돼 있으니까 a가 빵이 안 나오네. 미안해. a가 빵이 안 나옵니다. 그렇죠? 불가능해요. 2차 부등식이라고 문제에 나와 있어요. 그냥 부등식이면 a가 0일 수도 있습니다. 오케이? 자, 그럼 얘는 위로 볼록한 2차 함수가 되겠고 그럼 지금 마이너스 a분의 2가 지금 양수인 거예요. a가 음수인 거고요. 괜찮죠? 자, 그러면 이때 0보다 커 같은 범위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되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x 값이 a보다 커 났지만 마이너스 a분의 2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되겠네요. 그렇죠? 이 두 개가 각각 가능한 상태라고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은 지금 얘는 뭐예요? 2, 1, 마 3, 1. 그쵸? 그러면은 2x 플러스 1, x 마이너스 3. 0보다 커 났다. 그렇죠? 그래서 얘는 x가 마이너스 2분의 1보다 작거나 같다. 또는 x는 3분의 커 났다. 이렇게 되겠네요. 그렇죠? 자, 얘 때문에 이게 마이너스 2분의 1과 3 사이로 이렇게 등장을 하는데 그렇죠? 합집합으로 실수 전체가 다 나와줘야 돼요. 그렇죠? 합집합으로. 그러면 얘가 지금 마이너스 2분의 1부터 2를 얘가 갖고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괜찮죠? 갖고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거 빠지냐? 자, 그러면은 적어도 하나를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했으니까 이게 솔직히 한번 양수라고 생각해 볼게요. A가 양수라면 얘는 음수보다 작거나 같다. 얘는 양수보다 커 났다. 그쵸? 어차피 0 안 들어가요. 괜찮아요? 0이 없어요. 오케이? 그러니까 애초에 이게 되면은 이 부족한 부분을 채워줄 수가 없어서 얘는 그럼 다 안 되는구나. 이렇게 들어갈 수 있다라는 거죠. 괜찮죠? 이해되죠? 자, 그러면 지금 얘만 놓고 보면 되는데 음수 중에서 사이 범위로 나와야 되니까 지금 a 값이 마이너스 2분의 1보다는 작거나 같아야 되겠고요. 마이너스 a분의 2가 3보다는 크거나 같아야 되겠죠. 이렇게 나와야 전체 실수 전범위로 다 나온다. 괜찮죠? 자, 요거 만족해야 되고 이것도 만족해야 됩니다. 등은 둘 다 넣어도 상관없어요. 괜찮죠? 따라서 a는 마이너스 2분의 1보다 작거나 같으면서 이것도 만족해줘야 돼요. 근데 요게 이거 어떻게 하지? 뭐 양변에 a를 곱하자. 그쵸? 그럼 a를 곱하면은 3도 나눌게요. a랑 3의 위치를 바꾼다고 칠게요. 그럼 a 바꿔요. 마이너스 3분의 2예요. 자, 부등호는 당연히 반대로 바꿔야 됩니다. 얘가 음수기 때문에 그래요. 괜찮죠? 오케이. 그래서 얘는 마이너스 3분의 2보다 커 났다. 이 두 개를 다 만족하는 게 지금 이거구나. 그래서 답이 2번으로 나오게 됩니다. 오케이.
아, 크게 엄청 어렵진 않지? 미안해. 근데 쉬운 문제는 아니에요. 지금 이 문제가. 자, 그리고 2번 한번 좀 볼게요. 자, 2번에서는 일단 이차 함수가 위로 볼록한 fx가 있어요. 그렇죠? 자,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이에요. 대칭축은 딱 봐도 그냥 마이너스 2분의 1인 걸 알 수 있습니다. 오케이. 자, 그리고 이차 함수 gx가 1에서 대칭축을 가져요. 잠깐만. 이거 뭐 어떻게 해야 되지? 아우, 겹쳐서 그리기는 좀 힘들 것 같은데 일단은 따로 한번 봅시다. gx는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a라고 돼 있어요. 자, 그러면 지금 x랑 x1과 x2가 전부 0과 2 사이인데 지금 fx1이 gx2보다 커야 된대요. 그쵸? 아우, 그럼 무슨 뜻이에요? 아, 이 범위에서 x1, x2가 어떻게 나오든지 간에 얘가 갖고 있는 모든 값보다 얘가 다 커야 돼요. 그렇죠? 얘의 최대보다 얘의 최소가 더 커야 된다라는 말이죠. 괜찮죠? 오케이. 자, 그러면은 얘 대칭축이 지금 마이너스 2분의 1이에요. 근데 그게 0부터 2까지예요. 그럼 얘는 지금 0 집어넣었을 때가 최대네. 그렇죠? 0,1. 그렇죠? 그래서 얘는 1보다 얘가 더 커야 됩니다. 괜찮죠? 그럼 얘는 대칭축이 지금 1이네. 그렇죠? 1. 0부터 2까지예요. 0부터 2까지예요. 최소값이 1 집어넣었을 때네요. 그렇죠? a 마이너스. 그래서 a 마이너스 1이 1보다 크면 되니까 a가 2보다 큽니다. 괜찮죠? 자, 근데 왜 많이 틀렸냐면은 요거는 다들 잘 뽑았는데 그거를 지금 집어넣으면서 2번을 체크한 사람이 너무 많이 나왔어요. 괜찮아요? 2번 아니에요. 이게 3번입니다. 그렇죠? 왜냐면은 정수의 최소값이라고 그랬는데 a가 2면 안 돼요. 왜냐면 a가 2면은 둘이 같아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큰 쪽으로 빠져줘야 됩니다. 오케이. 자, 그리고 3번은 넘어갈게요. 3번은 이거는 다 맞았으니까. 자, 그리고 4번 한 번만 좀 볼게요. 자, 4번에서는 어때요? 2차 함수 x제곱 마이너스 5x 플러스 6. 그쵸? 아래로 볼록한 2차 함수가 2랑 3을 근으로 가지고 있어요. 그렇죠? 자, 요 지점이 각각 A, B라고 얘기했습니다. A점, B점. 근데 저 위로 볼록한 2차 함수가 X축과 두 점에서 만나는데 그게 A, B랑 안 만나게 만들어 달라라는 얘기죠. 그렇죠? 요 A, B 직선하고 안 만나게 만들어 달라라는 거죠. 위로 볼록한데 무조건 서로 다른 두 실근인데 서로 다른 두 개인가? 서로 다른 두 점인데 그게 하나도 안 만났으면 좋겠대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지? 위로 볼록한 2차 함수가 A, B랑 안 만나려면 A, B가 이렇게 나오거나 아니면 이렇게 돼서 A, B보다 다 크거나 아니면 그냥 이렇게 나와버리는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괜찮죠? 이 세 개 외에는 어차피 없다는 거예요. 어차피 서로 다른 두 식은 나와야 되니까. 그쵸? 다시 한번 이렇게 나와서 두 근이 전부 2보다 작다. 아니면 두 근이 전부 3보다 크다. 아니면은 2, 3이 전부 사이에 나온다. 그러면 얘는 실근의 위치죠. 다시 한번 요 1번은 뭐라고요? 두 근이 모두 2보다 작다가 되겠고요. 얘 가운데 거 두 번째예요. 자, 두 번째는 두 근 사이에 2, 3이 있는 거예요. 두 근 사이에 2, 3이 있는 겁니다. 그쵸? 뭐라 그래야 되냐? 몰라. 두 근 사이에 2랑 3이 들어가는 거고, 세 번째. 두 근이 전부 3보다 커야 되겠네요. 그쵸? 자, 그러면은 두 근이 2보다 작다라는 건 어떻게 한다 그랬죠? 그쵸? 첫 번째. 2 집어넣었을 때 함수가 음수 나와야 돼요. 그쵸? F에다가 2 집어넣은 거 음수 나와야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꼭지점이라고 그랬죠? 꼭지점이 2보다 왼쪽 위에 나오면 된다. 그렇죠? 그래서 축이 2보다 작아야 되고 세 번째. 판별식 양수 나와야지. 그렇죠? 이게 위에 있다라는 말 자체가 서로 다른 두 시간을 가지니까
판별식 양수. 그죠? 꼭지점의 y좌표는 판별식을 포함하고 있어요. 괜찮죠? 자, 여기서 요거 하나 들어가지고. 판별식, 얘는 써야 돼. 만난다고 했는데. 어차피 지금 얘가 우리 K 범위를 구하려면은, 만난다고는 했지만, 그죠? 만난다고는 했지만, 이게 수식상으로 진짜 판별식 양수인지는 모르는 상태라, 괜찮죠? 그래서 해봐야 돼요. 일단 만난다 그랬으니까, 그러면 b제곱 마이너스 4ac 플러스 8k, 83, 24. 이렇게 되겠네요. 그쵸? 이거 무조건 양수네. 괜찮죠? 그래서 실제로 안 해봐도 되기는 합니다. 실제로는. 안 해봐도 문제는 안 생겨요. 오케이. 자, 그치만 생각은 하고 있어야 돼요. 안 써도 되겠네. 라는 거는 해보고 나서 알아야 되는 거고요. 오케이. 자, 그러면 지금 얘는 3보다 다 크대. 똑같죠? 그렇죠? 얘는 3이구나. 3 집어넣었을 때 음수 나와야 되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축이 3보다 커야 됩니다. 세 번째, 판별식도 양수 넣어야 되는데, 얘도 굳이 없어도 크게 상관은 없겠네요. 그렇죠?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얘는 어떻게 들어가야 돼요? 그렇죠. 다 0보다 크면 될 거예요. 그래서 다 해서 합집합으로 구해줘야 돼요. 이해되죠? 오케이. 자, 그러면은 요거 계산하면 얼마지? 여기다가 2 집어넣어주면 마팔 2k, 3k, 3. 그쵸? 얘는 3k-5가 될 거예요. 그래서 3k-5가 0보다 작으니까 k는 3분의 5보다 작아야 될 거예요. 괜찮죠? 자, 그 다음에 축이 마이너스 2분의 b니까 그쵸? k가 대칭축이에요. 4분의 k가 대칭축이에요. 그래서 4분의 k가, 그래서 4분의 k가 2보다 작으니까 k가 8보다 작아야 될 거예요. 괜찮죠? 자, 그러면은 이 둘을 모두 만족하는 자연수 k면은 1밖에 없어요. 괜찮죠? 여기서는 지금 1 하나밖에 없습니다. 오케이. 자, 그 다음에 2 집어넣었을 때 얘인데, 요게 지금 양수로 나오려면은 K값이 3분의 5보다 커야 돼요. 그쵸? 그 다음에 F3 집어넣어보면 V18 마이너스 18에 3KK 4K 플러스 3 그래서 4K 마이너스 15가 될 거예요. 그럼 얘도 0보다 크려면 K값이 4분의 15보다 커야 되겠죠? 그쵸? 얘는 K값이 4분의 15보다 커야 될 거예요. 그쵸? 그럼 뭐야? 그럼 얘는 둘 다, 잠깐만요. 이거 먼저, 이상해지는데? 아닌가? 맞나? 2, 3 집어넣었을 때 다 이렇게 나오니까, 맞네. 그럼 K는 4보다 15보다 다 큰 건가? 그렇죠. 어차피 얘도 3. 얼마잖아요. 그래서 얘는 4부터 돼요. 이거 끝이 없어 보이는데? 그럼 50까지 다 나오는구나. 괜찮죠? 자, 그래서 얘는 50까지 끝이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얘 같은 경우도 똑같이 본다 그러면은 K가 그러면 4분의 15보다 작아야 되죠. 근데 얘는 대칭축이 어때요? 4분의 K가 대칭축이니까 K는 12보다 커야 되는데 이러면서 이럴 수가 없어요. 괜찮죠? 그래서 이쪽에서는 아예 못 나오게 되겠네요. 그래서 2, 3 빼고 다 돼요. 1부터 50까지 중에서 2, 3 빼고 그래서 48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케이? 자, 그리고 5번도 한 번만 좀 봐볼게요. 5번. 자, 5번은 이거 솔직히 말하면은 내가 봤을 때 서술 안 한다 그러면은 이거 거의 대부분 다 크게 어렵지 않게 풀었을 거예요. 근데 이게 또 쓴다 그러니까 또 부담스러워가지고 좀 아닌가? 나의 착각인가? 괜찮아요? 알았어. 자, 5번. 자, 얘는 지금 2x제곱 빼기 4 곱하기 a-2x 빼기 1 플러스 7. 그쵸? 몰라. 아래로 올라간 이차 함수예요. 자, 그게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지는데
0과 1 사이에서 하나, 1과 2 사이에서 하나예요. 그렇죠? 이건 뭐 할 게 하나밖에 없죠. 0 양수, 1 음수, 2 양수. 그렇죠? 세 개만 그냥 봐주면 끝날 겁니다. 자, 그래서 F0 음수 F1 양수 F2 야 미안해 양수 음수 미안해 양수. 그렇죠? 이렇게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0 집어넣으면은 마이너스 2a 플러스 7이니까 a가 지금 2분의 7보다 일단 작은 상태로 나와야 되겠고, 자, 1 집어넣으면은 얼마지? 마이너스 6a에다가 11. 그쵸? 이렇게 나와야 되니까 a 값이 6분의 11보다 커야 되는구나. 그죠? 이거보다 커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얘는 2 집어넣으면은 2가 8 빼기 8a 16 빼기 2a 플러스 7. 그죠? 이게 양수로 나와야 되니까 10a가 작다. 23보다. 그쵸? 그래서 a 값은 10분의 23보다 작아야 되겠네요. 그쵸? 뭐야? 이게 좀 될 수 있는 값이 어떻게 되는 거지? 자, 얘보다는 커야 돼요. 6분의 11보다는. 둘 중에 조금 범위로 가야 되는데 얘겠죠? 그죠? 그래서 얘는 10분의 23. 자, 그러다 보니까 2를 곱하면 60분의 얼마더라? 와, 31. 미안해. 24에다가 7을 더했는데 31이지. 미안해. 자, 그래서 미안해. 31. 오, 자, 이런 실수를 하면 안 된다라는 걸 보여주고 싶어. 미안. 근데 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잠깐만. 이것도 아닌 것 같은데. 나 1 잘못 집어넣었나? 응? 마이너스 4a. 마이너스 2, 6a. 8. 2, 8, 7이네. 2, 8, 7. 17이구나. 미안해. 이거 17이네. 미안. 17. 17. 17. 큰일 났어요. 오케이. 자, 그래서 17과 31. 곱한가? 그렇죠. 그래서 얘는 7, 7, 3, 21에다가 3, 1 더했으니까 5, 2, 7. 그래서 답이 그냥 527로 나오게 되겠네요. 이게 지금 아까 보니까 답이 627 나와 있는 사람도 있고 막 525 나오는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숫자가 조금 이게 계산 조금 좀 그랬던 것 같아요. 미안.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어요. 얘가 3번 다음으로 쉬운 문제. 3번 다음으로 쉬운 문제. 자, 그리고 마지막 6번 문제도 한번 볼게요. 자, 6번은 이거 뭐냐? 자, 가족것 좌우 대칭입니다. 그죠? 좌우 대칭이에요. 그것도 대칭 주기 3이에요. 그렇죠? 대칭 주기 3. 그러면 꼭지점이 3. 그렇죠? 최고차 계수랑 꼭지점 좌표가 모두 자연수라고 그랬으니까 얘를 그냥 편의상 B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은 fx는 최고차 계수의 x-3의 제곱 플러스 b, 그냥 이렇게 써볼 수 있겠죠. 그렇죠? 자, 그게 지금 2x-4랑 한 점에서 만난다. 그렇죠? 접하고 있다. 그러면 판별식을 써봐야 되겠죠. 다른 건 방법이 없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요 둘을 연립해서 판별식을 한번 가볼게요. 자, 그러면 얘는 ax제곱 빼기 6ax 9a 플러스 b가 2x 마이너스 하니까 좌변으로 다 넘겨서 판별식 빵으로 가봅시다. 자, 그럼 얘는 넘기면은 마이너스 2로 묶었을 때 1 플러스 3ax 넘겨주면은 9a 플러스 b 플러스 4는 빵. 그쵸? 그럼 요거를 그냥 판별식 0으로 갑시다. 그쵸? 짝수식으로 가볼게요. 자, 그러면 b 프라임 9a 제곱 6a 플러스 1 마이너스 ac. 그쵸? 그럼 마이너스 9a 제곱 마이너스 ab 빼기 4a. 일단 요게 빵으로 나와야 될 텐데 9a 제곱 9a 제곱 지워질 거예요. 그럼 나머지 요거랑 요거밖에 안 남는데 2a에다가 마이너스 ab 플러스 1이네요. 2a 마이너스 ab 플러스 1이 빵이에요. 자, 근데 a랑 b가 뭐라 그랬죠? 자연수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정수조건 부정방정식 했었죠. 약배수 조건으로 들어가 줘야 됩니다. 자, 그래서 얘는 얘를 냅두고 다 우변으로 갈게요.
AB 빼기 2A. 그럼 얘는 A로 묶으면 B 빼기 2네요. 그쵸? 그러면 자연수에다가 얘 정수잖아요. 그쵸? 정수니까 정수 곱하기 정수가 1로 나왔다. 그럼 얘는 약수. 괜찮죠? 둘 다 1의 약수로 나올 수밖에 없어요. 이해되죠? 오케이. 둘 다 약수. 자, 그러다 보니까 1약수야. 뭐 어차피 1, 1아니면 마일밖에 없잖아요. 근데 둘 다 A이 자연수라고 그랬으니까 A가 음수는 아니겠죠? 그래서 반드시 A는 1일 수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B는 3일 수밖에 없습니다. 괜찮죠? 오케이. 얘는 자연수라고 했으니까 그죠? 이거밖에 없다라는 거. 자, 그러면은 나왔네. 요식이 x-3제곱 플러스 3인 상태예요. 자, 근데 그게 뭐랑 kx 플러스 u 플러스 k 마이너스 k제곱. 몰라. 이게 지금 1차식인데 1차식하고 지금 두 점에서 만난대요. 그렇죠? 뭔지 모르겠습니다. 뭔지 모르겠어요. 그렇죠? y는 kx 플러스 u k 마이너스 k제곱. 그렇죠? 이게 지금 판별식이 양수로 나와주면 되겠네요. 괜찮죠? 괜찮네. 오케이. 자, 그래서 정리해보면 x제곱 마이너스 6x 9 더하기 3이니까 12. 자, 그러면 오른쪽에다가 정리해보면 얘는 kx 그 다음에 6 플러스 k 마이너스 k제곱. 다 좌변으로 넘길게요. 다 좌변으로 넘기면 x제곱. 마이너스 6x에다가 kx 뺐으니까 마이너스 6 플러스 kx. 그렇죠? 그러면 6 지워버리고 다 좌변 넘기면은 k제곱 마이너스 k는 0이네요. 얘가 그러면 판별식이 양수로 나와야 되겠죠?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다 그랬으니까. 그렇죠?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도록 하는 k값의 범위 구해달라 그랬으니까 판별식 b제곱 마이너스 4ac. 그렇죠? 24 빼기 4k제곱 플러스 4k. 이게 지금 양수로 나와줘야 되겠네요. 그렇죠? 자, 그래서 정리해보면은 k제곱 마이너스 4k제곱이니까 마이너스 3k제곱. 그 다음에 12k에다가 4k 하니까 6k. 36에서 24 뺐으니까 뿅! 미안해. 12k 플러스 4k 16k. 플러스 12 미안해. 자, 얘는 지금 0보다 크다. 호이. 자, 그래서 얘는 안 나눠지네. 인수분해가 k 일단 마이너스 날려버릴게요. 보기 싫으니까. 됐죠? 그럼 얘는 3, 1 4, 3, 12 3, 3은 9 6, 3, 18 6이네. 그렇죠? 그래서 3k 플러스 2보다 k 마이너스 이 둘 곱한 게 작다니까 k 값이 마이너스 3분의 2보다는 크지만 6보다 작다. 이렇게 나오겠네. 괜찮죠? 자, 여기서 이걸 만족시킬 수 있는 자연수는 1, 2, 3, 4, 5밖에 없습니다. 괜찮죠? 그래서 5개라고 볼 수 있겠네요. 오케이. 뭐 그렇게 엄청 어려운 건 아니죠? 그냥 좀 길어요. 레벨 4급인 건 맞아요. 레벨 4급. 근데 레벨 4급 치고는 문제가 좀 어렵다기보다는 좀 긴 거라서. 그렇죠? 긴 거라서. 내용은 없어요. 판별식밖에 할 게 없잖아요. 그렇죠? 정수 조금 부정 방정식 조금 나오고. 오케이. 자, 아무튼 이렇게 됐습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은 승열 졌나? 다 풀었어? 없는 사람. 자, 여기 있어요. 자, 또 없는 사람. 없는 사람. 있어요? 오케이. 이게 왜 자꾸 빠질까? 자꾸 빠지는데
자, 아무튼 순열 조합으로 좀 가볼게요. 순열 조합. 자, 우리가 그 경우의 수 관련해서 기본적인 건 우리가 다 알고는 있어요. 다 알고는 있습니다. 자, 그치만 다시 한 번만 좀 간단하게 정리 한번 해볼게요. 간단하게. 자, 우리가 기본적으로 경우의 수를 센다 라고 하는 거는 노가다죠? 일일이 다 세는 거예요. 그죠? 일일이 다 세는 거. 아, 되는 애들을 하나씩 다 구해보자. 그리고 다 더하자. 그걸 우리는 뭐라고 불러요? 왜? 껌? 아, 이따가 찾아줄게. 자, 그걸 합의 법칙이라고 얘기하네요. 그 다음에 합의 법칙 말고 다른 케이스를 가볼게요. 자, 예를 들어서 이 합의 법칙을 예시를 한 번만 들어볼게요. 자, 내가 배가 고파요. 아, 배고파서 중국집에 갔어요. 자, 중국집에 갔는데 메뉴를 한 개를 먹으려고요. 자, 짜장면이 있고요. 짬뽕이 있어요. 자, 근데 짜장면이 그냥 짜장, 간짜장, 삼선짜장, 해물짜장 뭐 이렇게 있고, 짬뽕이 그냥 짬뽕, 간짬뽕, 해물짬뽕, 그죠? 간짬뽕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자, 이렇게 있다고 쳐볼게요. 자, 그럼 메뉴를 한 개 시켜 먹는다. 그럼 몇 가지예요, 당연히? 7가지죠? 그리고 뭐 초등학생도 하는, 아니 초등학생도야, 그냥 유치원도 하는 7가지. 왜? 짜장면을 고르는 게 4가지, 짬뽕을 고르는 게 3가지. 자, 합의 법칙이에요, 고배 법칙이에요? 당연히 합의 법칙이에요. 이 얘기를 당연히 하는데 왜 하냐면은 합의 법칙이 뭔가 거창한 걸로 착각을 하는 경우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다 세는 거야, 그냥. 무식하게 다 세는 겁니다. 괜찮죠? 자, 그러면 두 번째. 아, 이번에는 내가 배가 몹시 고파요. 몹시 고파가지고 많이 먹고 싶은데 짜장면과 짬뽕을 둘 다 먹고 싶어요. 근데 짬짜면을 안 팔아요. 그래서 짜장면 한 그릇에 짬뽕을 한 그릇을 시켜 먹으려고요. 자, 그러면은 짜장면 고르는 경우의 수가 4가지, 짬뽕 고르는 경우가 3가지. 자, 총 몇 가지? 그죠? 12가지죠? 그쵸? 고배 법칙으로 들어갑니다. 그쵸? 고배 법칙으로 들어가요. 자, 다시 한번 곱하기는 무조건 순서대로 나열이에요. 무조건 곱하기는 순서대로 나열입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고배 법칙으로 들어가는구나. 자, 근데 그 고배 법칙 중에서도 안 되는 게 있어요. 자, 예를 들어서 해물짬뽕에다가 해물짜장이야. 아우, 해물을 2개나 먹으면 물려요. 그래서 세 번째, 짜장면과 짬뽕을 한 그릇씩 시켜 먹는데 해물짜장은 해물짬뽕을 시키지 않는다. 해는 먹지 않는다. 자, 몇 가지? 11가지죠. 왜? 와, 고배 법칙으로 하면은 안 되죠. 아우, 안 되는 거 하나만 빼면 되겠네. 근데 잠깐만, 얘를 할 때 짜장면이 1, 2, 3, 4라고 한다면 짬뽕이 여기서 1, 2, 3, 여기서 1, 2, 3, 여기서 1, 2, 3. 그렇죠? 이렇게 들어가죠. 자, 그래서 우리는 4, 3, 12로 들어갔는데 여기는 지금 3이 안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괜찮죠? 자, 만약에 이런 식으로 안 되는 게 하나밖에 없어서 빼는 거면 별로 안 어려워요. 그렇죠? 하나밖에 없으니까. 근데 이렇게 튀는 케이스가 되게 많이 나온다. 그럼 어떻게 해요? 이 케이스는 이거대로, 이 케이스는 이거대로, 이 케이스는 다 따로따로 가야 돼요. 케이스 분류해서 들어가야 됩니다. 자, 그게 레벨 4예요. 그게 레벨 4. 괜찮죠? 자, 다시 한번. 우리가 합의 법칙과 고배 법칙은 정말 기본적인 개념인 거는 맞는데, 예를 들어서 전체 경우의 수가 이따만큼 있다 라고 한다면은 다 세는 거예요. 뭐 여기다가 합의 법칙이라고 얘기하기도 좋은데 경우의 수는 기본은 합의 법칙입니다. 그렇죠? 자, 다만 케이스마다 다 4가씩 나와요. 그럼 뭐 그냥 고배 법칙으로 가도 되겠지 뭐. 괜찮죠? 케이스마다 다 똑같이 나오니까 고배 법칙으로 가는 거예요. 괜찮죠? 자, 그때만 곱으로 갑니다.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케이스마다 다르면 어떻게 한다? 케이스 나눠서 다 따로 가는 거예요. 괜찮죠? 케이스 나눠서 따로 가는 거. 자, 그 다음에 그 고배 법칙 안에서 나오는 게 우리가 알고 있는 팩토리얼, 퍼미테이션, 컨비네이션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오케이.
오케이. 자, 그럼 퍼미테이션과 컨비네이션에 관련된 것도 간단하게만 한번 얘기해 볼게요. 자, 퍼미테이션을 쓰게 된 이유는 일단 팩토리얼 때문인데 제일 먼저 팩토리얼을 한번 써볼게요.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5명을 순서대로 나열하려고 해요. 일렬로 나열하려고 해요. 일렬로. 그러면은 당연히 우리가 전개하는 그 순서는 경우의 수에 알아서 다 들어가게 돼 있죠. 그러면 얘는 5가지. 뭐 B가 들어갔다고 칠게요. 여기는 4가지. 뭐 C가 들어갔다고 칠게요. 3가지. 2가지. 1가지. 그쵸? 이런 식으로 들어가면서 고배 법칙으로 전개가 될 거예요. 괜찮죠? 자, 그럼 꼭 일렬이어야 돼. 자, 교실 안에 의자가 뭐 이렇게 나와 있어요. 막 혼자 외진돼 있어요. 자, 여기 5명 일렬로 배열한다 그래도 5, 4, 3, 2, 1 맞아요? 5, 4, 3, 2, 1 맞죠? 다 똑같아요. 괜찮아요? 나열하는 순서는 상관이 없다라는 거야. 배치된 그 결론이 다르기 때문에 다른 경우의 수로 잡고 있는 것 뿐이에요. 괜찮죠? 자, 그래서 다 곱해 주는구나. 근데 이게 5명이니까 요 정도지. 우리가 10명이면 어떻게 하겠느냐. 그쵸? 매번 다 곱해야 되잖아요. 1까지. 그래서 줄여 쓰자라고 해서 나온 게 5명이 순서만 준다. 그래서 팩토리얼이라고 얘기를 하죠. 괜찮아요? 그렇죠? 팩토리얼. 자, 그래서 다시 한번. 팩토리얼은 뭐라고요? 순서. 잠깐만. 껌 하나만. 껌이 없네. 당시에 있던 게 없어졌어. 오케이. 호이. 자, 그래서 야 맛있겠다, 그치? 자, 그래서 팩토리얼은 다시 한번 뭐라고요? 순서예요. 순서. 괜찮죠? 순서를 주는 겁니다. 만약에 5명의 순서를 준다. 곱해. 괜찮죠? 다 알아서 곱하기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7명을 순서대로 나열해도 7패. 괜찮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앞에다가 사람 수 아니면 배치해야 되는 경우의 수만 생각해 주면 될 것 같아요. 오케이. 자, 그러면 두 번째. 두 번째는 퍼미테이션이죠. 퍼미테이션. 다른 말로 뭐라고 불러요? 순열이라고 부르잖아요. 왜 순열이에요? 순서대로 나열이라서 그냥 순열이죠. 그럼 얘도 뭐 순서를 준다라는 말과 나열한다는 말은 어때요? 같은 말이에요. 괜찮아요? 순서 주는 거랑 나열하는 거랑 똑같은 얘기예요. 괜찮죠? 자, 그러면은 결론 얘도 순서예요. 그럼 얘도 순서고 얘도 순서고 둘이 똑같은 건가? 같은 거예요. 같은 겁니다. 그렇죠? 둘이 같은 거예요. 그러면 차이점이 뭐냐? 얘는 무조건 다 나열해야 돼요. 다 나열해야 돼요. 10명 있으면 10명 다 나열하는 게 팩토리얼이야. 근데 예를 들어서 5명 중에 미안한데 의자가 3개밖에 없어. 3명만 앉을까? 이렇게 돼버리는 거. 그쵸? 그럼 얘는 5가지 4가지 그래 2가 앉았어. 뭐 선점해서 막 A가 앉았어. 3가지 뭐 B가 앉았어. 나머지는 미안. 약간 이렇게 돼버리네. 그쵸? 그럼 고배 법칙으로 들어갔을 때 얘는 5, 4, 3 곱한 거네. 이거를 줄여 쓰려고 쓴 게 뭐예요? 안 쓰고 싶잖아요. 이렇게 쓰고 싶지 않잖아요. 그래서 5명 중에 3명만 순서대로 나열하자. 그죠? 퍼미테이션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괜찮죠? 자, 그래서 퍼미테이션은 N명 중에서 R명만 나열하는 거라. 얘는 전부 나열이고 얘도 나열은 맞아요. 다만 전부 또는 일부만 나열하는 거라고 생각을 해줄 수 있어요. 그죠? 전부 또는 일부 나열하는 거다. 자, 근데 실제로 퍼미테이션 그렇게 잘 안 쓰죠? 왜? 뽑고 나열하는 게 더 편하기 때문에 컨비네이션 배우고 나면 퍼미테이션을 잘 안 쓰게 돼요. 괜찮죠? 자, 그러면 잠깐만. 예. 아까 이쪽에다가 살짝 얘기했는데 팩토리얼 안에 퍼미테이션, 컨비네이션이 있다고? 팩토리얼을 구분으로 봐줘야 됩니다. 팩토리얼. 얘가 최소 단위로 생각하는 게 좋아요. 안 될 때 뽀개는 거예요. 위로. 자, 그러면 여기에서도 우리가 이걸 팩토리얼로 나타내자. 그러니까 약간 좀 이런 느낌. 예전에도 얘기했는데
만약에 내가 레고 블럭으로 집을 만들었어요. 뭐 판때기에다가 집을 만들었어. 근데 여기에다가 새로 레고 인형을 샀는데 멋진 사람이에요. 멋진 사람이야. 근데 집 안에 있는 걸 보고 싶어. 창문에 이렇게 막 보이는 게 나는 너무 좋은 거예요. 집 안에다가 넣고 싶은데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막 싹 다 뿌갠 다음에 집어넣고 다시 지어야 돼요? 아니, 뚜껑만 따고 넣고 다시 닫으면 되잖아요. 괜찮죠? 최소한으로 뽀개야 된다라는 거예요. 최소한으로. 괜찮죠? 그 최소한으로 뽀개는 경계선이 어디다? 곱의 법칙? 합의 법칙? 아니, 너무 뽀겠어. 팩토리얼. 괜찮아요? 경계선은 팩토리얼이에요. 팩토리얼. 오케이. 자, 그래서 얘를 팩토리얼로 만든다면 1까지 다 곱해야 되잖아. 2를 곱할게요. 없는 걸 곱했으니까 2팩으로 나눠주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5팩을 2팩으로 나누면 5p3이구나. 근데 나는 지금 5랑 3으로 나타내고 싶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5팩을 5-3팩으로 나타낼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괜찮죠? 자, 여기서 다시 한번 얘는 뭘로 나타낼 수 있다? n팩을 n-r팩으로 나누는 걸로 볼 수도 있겠네요. 괜찮죠? 자, 그러면은 뭐 여기까지는 크게 문제 없을 것 같고요. 자, 세 번째 조합으로 한번 좀 봐볼게요. 조합. 오늘 조합 얘기하기는 좀 그런가? 오늘 조합 얘기하기는 좀 그런가? 뭐 처음 아니니까 그냥 한번 간단하게 정리합시다. 간단하게. 자, 그러면은 조합이라고 하는 거는 영어로 컴비네이션이죠. 그렇죠? 자, 조합이라는 말 자체가 뭐예요? 합친다라는 말 중에 하나인데, 합치는 게 화합, 결합, 조합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그 중에 조합이 얘기하는 게 뭐예요? 그렇죠. 뭐 예를 들면 그런 거지. 뭐 선수가 A, B, C, D, E 이렇게 있어요. 막 축구에서 막 그죠. 뭐 이제는 좀 안녕이지만 손흥민하고 케인 조합 막 이런 거. 손흥민이 먼저고 케인이 먼저 막 이래야 돼? 상관없지. 괜찮아요? 그냥 이런 조합인 거예요. 조합. 괜찮아요? 한마디로 조합이라고 하는 거는 이 중에 그냥 두 개를 나타내는 거지 이 안에 순서는 별로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괜찮죠? 내가 색깔을 두 개를 조합한다 그러면은 빨간색, 파란색. 그 둘 사이에는 별로 순서가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다만 이제 결합 같은 경우는 뭐 이건 이렇게 끼워야 되고 얘는 이렇게 끼워야 되고 이런 순서가 좀 존재하겠지만 조합은 그런 게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괜찮죠? 자, 그게 영어로는 컨비네이션. 괜찮죠? 그래서 컨비네이션 피자는 조합 피자. 하지만 조각마다 토핑이 하나씩 다 들어가요. 원래는 그냥 랜덤이지만. 아무튼 미안해. 뻘소리였어. 자, 그러면은 컨비네이션은 어떻게 들어가죠? 자, 예를 들어서 A, B, C, D 이 5명 중에서 나는 2명을 조합한다 라고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러면 2명 조합한다 그러면 순서에 상관없이 2명을 뽑는 거잖아. 그렇죠? 2명을 뽑는데 어떻게 뽑지? 못 뽑아요. 다시 한번. 얘는 조합인데 순서가 없어야 돼요. 그러면 얘 순서를 없이 한 번에 들어가기 힘드니까 몰라. 우리가 순열을 알고 있으니까 순서대로 일단 나열해보자. 그쵸? 그래서 얘 들어갈 수 있는 게 5가지. A가 들어갔어요. 여기 들어갈 수 있는 게 4가지. B 들어갔어요. 그쵸? 그럼 이 안에는 20가지의 경우의 수가 있을 거예요. 곱의 법칙으로 들어가야 되니까. 그쵸? 모두 다 나열해야 하나의 경우의 수가 되니까. 근데 이 안에는 BA도 있다라는 거야. 그쵸? 이게 순열적인 입장에서는 둘이 다른 경우지만 조합의 관점에서 보면 둘이 같은 거잖아요. 중복이 발생하더라. 그럼 그 중복이 발생하는 이유는 뭐 때문이다? 뽑힌 그 둘의 순서가 문제가 되는구나. 그러면 지금 여기 나오는 20가지는 똑같은 게 2개씩 다 튀어나와요. 그럼 케이스마다 하나씩 다 빼는 게 나아요? 아니면 통으로 2로 나누는 게 편해요? 2로 나누는 게 편하죠. 그래서 얘는 둘의 순서를 주는 경우가 중복이 돼서 나눠주게 됩니다. 괜찮죠? 자, 다시 한번 5명 중에 2명을 나눠놓고 그 나눠놓은 상태에 둘이 순서만 없애버리면 그게 조합이다 라고 볼 수 있다는 거. 괜찮죠? 자, 그러면 기호는 어떻게 쓴다고요? 5명 중에 2명을 컨비네이션 하는 거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겠네요. 오케이. 자, 그러면 얘는 어떻게 쓰지? 팩토리얼로 뽀개볼까? 자, 5p면은 5팩을
5-2팩, 3팩으로 나누죠. 그걸 2팩으로 또 나눴죠. 아우, 그래서 3팩, 2팩 분의 5팩. 쪼개려면 이렇게 가야 돼요. 괜찮죠? 자, 그래서 얘네 둘이 똑같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팩분의 팩이 나오면 조합을 의심해야 돼요. 팩분의 팩이라고 다 조합은 아니에요. 3 더하기 2가 5여야지만 조합이 됩니다. 그치? 3 더하기 2여야지만 5가 될 거예요. 오케이? 자, 그러면 얘는 지금 3과 2의 우열 관계가 있어요? 없죠. 그러니까 5시 3으로 써도 되고 5시 2로 써도 돼요. 그러니까 얘는 지금 5시 3도 맞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 괜찮죠? 오케이. 자, 조금 말이 길었는데 자세한 증명은 나중에 다시 한번 보는 걸로 하고요. 이쪽에다가는 간단하게 이것만 좀 써놓을게요. n개 중에 r개를 조합한다. 다시 한번 조합은 순서가 없는 겁니다. 순서가 없는 거. 자, 그래서 얘는 굳이 팩토리얼로 나타낸다면 n개 중에 r개를 순서대로 나열하고 순서를 없애버리면 되는구나. 자, 그럼 이때 얘는 n팩을 n-r팩으로 나눴으니까 n-r팩 곱하기 r팩분의 n팩이에요. 그쵸? 그러면은 팩분의 팩이니까 조합이 되죠. 자, 이때 ncr로 써도 되지만 ncn-r로 써도 상관은 없다. 괜찮죠? 오케이. 자, 증명하는 거 아무렇지 않게 해야 됩니다. 이제 기말고사 때 이런 거 증명 갑자기 나올 수 있어요. 아무렇지 않게. 둘이 같은 걸 증명하시오. 그냥 팩토리얼로 가면 돼요. 괜찮죠? 그냥 팩토리얼로. 오케이. 자, 그래서 여기까지 일단 봤어요. 물론 조합에서 중요한 특징의 내용이 몇 개가 있기는 합니다. 자, 아무튼 전체적으로 정리 한번 해봤고요. 문제 한번 좀 가볼게요. 문제. 야, 너무 힘들지. 알았어, 10분만 잠깐 쉬어. 미안해. 31분까지만 잠깐 쉬었다 갈게요. 힘내. 질문 있는 사람. 아무도 눈을 마주치지 않아. 알았어. 오케이.